최근 3년간의 기후의 변화는 여러분도 잘 느낄 거예요. 얼마나 변했는지. 온도가 한 2도 정도 더 높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2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고 세계 전체 지구가 홍역을 치르고 있거든요. 사가는 북부 온대 가수입니다. 평균 온도 9 내지 13도가 북부 온대 지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평균 온도가 지금 17.5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부분이 엄청 심하잖아요. 사과꽃이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다 확 피었다가 확 빠져야 되는데 특히 밤 온도가 떨어져 버리니까 꽃이 물고 있다가 피지도 않고 또 온도가 지난해처럼 6월 달부터 33도 이상 폭염이 지속됐을 때 어떤 영향을 줄 거냐. 2024년도는 물벼락을 맞았죠. 그죠? 이렇게 되면 또 병이 말끔하게 성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또 지난해에 고온이 지속되어서 월동해충들이 순나방 피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지난해 밀도가 높았던 것이 금년 봄에 이렇게 많이 생김 인해서 순을 건드리고 과실을 건드려서 과실이 틀어지는 과실, 예상치 못했던 풍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서머킹을 한번 돌면서 보니까 지금 한 20% 정도를 과실을 못 써요. 어릴 때 침을 꼭 건드려서 과실이 목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흡수했던 주위에는 생장이 정지되어 버리니까 과일이 전부 기형이 되는 너무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도가 높아졌을 때에 재배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거냐. 이제는 감호하고 홍로하고 교잡이 했던 감로라든지 이지폴 이런 것들이 추석의 대형 품종으로 지금 상당히 논해지고 있고 8월 20일경에 나오는 골든볼 이런 것들이 새롭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어요. 품종이 많이 신겨지고 있습니다. 농사 짓기 어려우니까 노랗고 파란 사과들이 많이 전환되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가버리니까 진알 골드 같은 일본에서 온 품종들이 금년 봄에 가격이 예년보다 많이 떨어지고 료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저 품종을 가지고 과실을 많이 지니고 있던 상인들이 금년도에 소비가 안 돼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노란 사과에 대해서는 피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심어야 될 상황이고 4년 뒤에는 우리 사과가 시장이 개방됩니다. 그거는 뭐 이미 약제적으로 약속을 했던 상황이고 금년도도 뜰지 참 걱정입니다. 국내 사과 생산량이 적어도 53만 톤 정도 돼서 가격대가 지금의 반 정도 박스당 4만원에서 5만원대가 유지되면은 수익이 사실 어렵지만은 7만원 8만원대 심지어 10만원대가 지금 계속 왔죠. 이렇게 되면은 수익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금년도에만 해도 지난 2년간처럼 10만원대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면은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한계가 오지 않을까. 미국산 사과가 들어갈까 지금 엄청 두렵습니다. 그쪽에서는 수확 시기가 우리하고 한 6개월 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 만생종 후지 사과가 저장했던 것이 나가는 시기에 수입산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사과 품종을 심을 때에는 시장에서 부딪히지 않는 품종들로 조생종이나 중생종 쪽으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경쟁을 갖기 위해서는 300평당 생산량은 5톤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하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미국이 지금 나오는 거 보면 5톤 내지 6톤 나옵니다. 대리라드 쪽에도 보면 이제는 뭐 6톤 내지 7톤 나오고 요즘은 다축 재배 얘기하죠. 목표가 적어도 6톤, 7톤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외국에서 물량이 들어오더라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평균 생산량이 면적 때 계산해보면요 1400kg밖에 안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이게 나오면 뭐 2400kg. 이 동농가들 농사 잘 짓는 분들 지금 밀식재배 하시는 분들 한 5톤 정도 평균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 기술이 적어도 5톤 이상 나올 수 있는 이런 재배 구조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기술을 여러분 터득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이 수입 사과가 들어왔을 때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될 2023년도 기상 분석한 겁니다. 강우량 보십시오. 강의 일수가 6월 달이 16일, 7월 달이 14일, 8월 달이 11일간 나왔습니다. 강우량도 보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6월 달에 70mm 왔는데 268mm. 6월 한 달 동안 경북 쪽에 이렇게 수해 나가지고 강우량을 보십시오. 550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1년 강우량이 한 500mm 더 많이 왔죠. 봄에는 꽃이 좀 일찍 피었어요. 꽃이 피고 난 뒤에 과실이 달렸어요. 계속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과실이 저렇게 녹이 다 끼어버려요. 금년도도 이럴 소지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 냉골에 밀피를 또 받을 수 있고. 그다음 꽃이 피었을 때 영하로 떨어져 이렇게 수정이 하나도 되지 못했는 그런 증상들.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병이 많이 발생돼요. 이건 견문이 썩은 병이죠. 후기 때 많이 옵니다. 지난해도 늦게 과실이 많이 손상을 입었어요. 병이 많이 왔어요. 지난해는 대부분 탄저병보다 이 견문이 썩은 병이 9월 말 10월 초에 많이 발생됐습니다. 이게 저장고 가면 이제 물러버리는. 금년도에 사과가 장기 저장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과습시켰고 또 이 병에 의해서 과실이 감원율이 많죠. 대표적인 탄저병.
가수 밑에 이렇게 수북이 깔려져 있는 이런 모습. 갈반병. 지난해는 이런 게 별로 없었죠. 잎의 둘병. 이건 전문의병. 이제 산지 가서 물 주지 않고 배수 시설 없고 약도 뭐 10회, 11회 쳤던 농가들은 못 견딥니다. 이제. 과거에는 산지 가서 이렇게 했어요. 요즘 약제는 어때요? 적어도 18번 정도는 쳐야 초학이 가능하죠. 이런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동료 분무기로 이제 어른들 연세 드셔야죠. 경사지 약 치르는 가수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사필름. 9월 말 10월 초에 이제 입다고 반사필름 까는데 한 3일간 불같이 뜨거워버렸어. 온도가 막 34도, 35도 반사필름 까니까 전체 양의 한 10% 정도가 디는 이런 걸 막자면은 아침 햇살이 있는 쪽에는 색을 깔더라도 저쪽에 오후 햇살이 드는 데는 전부 묵은 비닐을 깔아요.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대집에 깔면은 광이 너무 약해요. 이렇게 기상의 변화가 있으니까 사과의 생산량이 많이 줄죠. 뭐 통계상에 어떻게 보면 뭐 20 몇 %인데 실제 우리 피부 느끼기에는 한 35%까지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2024년도 9월 20일 안동 청과 합작회사. 자, 아리수 몇 개 가져갔어요? 109개 가져갔어요. 한 차 싣고 갔죠? 돈 얼마 했어요? 2,800만 원. 제일 좋은 거 아리수 3단 26개, 단가 40만 천원. 사과 한 상자 40만 천원짜리. 근데 이 사람 농사 보십시오. 농사 잘 지었잖아요. 그죠? 보통 이거 상가 이사도 전부 다 투기잖아요. 그죠? 그래, 단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3,000평 농사 짓는 돈을 한 차로 해결해 버려요. 지난해 어땠어요? 지난해도 거의 같았어요. 지난해는 생산량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도 지금 사과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어제 공판 시세 어땠어요? 괜찮은 건 12만 가. 버려야 될 사과도 가공용으로 나가야 될 것도 지금 5만 원, 6만 원 나오고 있어. 이게 기상이에요. 이제는 이런 농사를 잘 짓는 분하고 못 짓는 분의 소득이 차가 5배 정도 난다는 얘기. 여기서 나타나. 지난해 내가 분석했어요. 폭염이라는 것은 일최고 온도가 33도 이상 되는 걸 폭염이라 하거든요. 작년에 62일간 지속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6월, 7월, 8월, 9월 달까지 33도가 넘는 날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 달부터 되게 더웠죠. 그리고 후기에 9월 달도 추석이 가까워도 그렇게 더웠잖아요. 그 다음에 열대야, 밤 온도가 25도 넘는 거. 이렇게 되면은 낮에 만들어 놓던 양분들을 밤에 호흡을 위해서 다 써버려요. 과실이 안 굴고 있습니다. 사과는 원래 7, 8, 9월 달 잘 굵어야 되거든요. 비대기거든요. 근데 온도가 높으니까 사과가 안 굵어. 그래서 지난해 사과 농사 짓는데 어땠어요? 큰 과실이 없어. 24도 정도 됐을 때 햇빛을 받아서 양분을 제일 많이 만듭니다. 해 뜨기 전에 하면 24도 넘어서 버린다고. 그 양분도 못 만들고 어쩌다 만들어 놓은 양분도 밤에 호흡하면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과가 대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도도 떨어지고 온도 고온 현상 이것도 1년에 반 정도가 온난화에 걸려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과를 재배하는 적지의 개념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졌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기술들을 터득을 하나 둘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기회다 이러신 분이 있어요. 퇴원을 하려고 방치를 했는데 가보니까 사과 너무 잘 달려서 지금 전쟁해가지고 적과제 쳐가지고 달아먹자 계산해봐요. 이게 500장만 나오면은 10만 원 받으면 5천만 원, 5만 원 받으면 2,500만 원. 품값 나온다. 지금 하자. 그랬습니다. 사과가 착과량이 적으니까 이런 회원하려던 가수원을 다시 적과해서 키우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은 금년도도 사과 가격 고공행진을 할 수 있고 지금 동해 쪽에 썸머킹 7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수확되는 건 조생종의 대표적인 품종이거든요. 지금 거래 단가가 짝당 무조건 7만 원 줄 테니까 사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해 8만 원 넘겼거든요. 금년도도 밀고 당기면은 아마 지난해 같은 7만 원, 8만 원대 형성되지 않을까. 여러분 원래 신경 써서 사과 농사 열심히 지으셔야 돼요. 원래 사과가 이제 대구, 군교, 경산, 영천 재배되다가 지금 이제 전부 우리나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북상을 했습니다. 위로 올라와도 지금 803 밑쪽, 군남 부계종의 군위 이쪽을 타고 올라오고 죽장, 포항에 태백산맥을 타고 그 주위에 전부 사과 주산지가 되고 있죠. 정송, 중간에 걸려있는 소백산 주위에 집산화돼 있죠. 전부 거기에 우리나라 사과 생산량이 한 60%가 다 뭉쳐져 있어요. 충주, 일원, 제천, 상중경, 예천, 영주 주위에 안동 이런 전부 사과 주산지죠. 이 지역이 다 포함하면 거의 70%가 사과가 몰려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급부상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양구, 펀치풀 옛날에 전부 고랭지 채소하던 곳이거든요. 지금 가보면은 10,000평, 10만 평 단위로 새롭게 막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 영주분들이 거기 엄청 많이 가 있어요. 또 수영도 최근의 방법을 들어갑니다. 나무가 심는 만큼 다 사니까. 그리고 서울분들이 어제 그쪽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해요. 한 150에서 200헥타 정도 새로 심겨졌어요. 계속 또 심겨지고 있고. 다 심겨져 한 500헥타 정도. 그 얘기 뭐예요? 서서히 북상하고 있다. 이렇게 온도가 높아지면 사과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까요? 온도가 높으면 일소란 것은 이제 된다는 얘기예요. 엽소란 것은 잎이 탄다는 얘기. 열과는 과실이 터진다는 얘기. 착색불량, 안토시아닌 생성 온도가
낮온도 24도, 밤온도 15도. 그게 생성이 제일 잘 되는 온도예요. 근데 온도가 안 맞으니까 색이 잘 안 나죠. 여러분, 뭐 지난해 같은데 사과 생내력 죽을 고생했잖아요. 11월 5일, 10일까지 놔두니까 계속 양분을 사과 다리 착취해버리니까 꽃눈이나 뒀던 녀석들이 잇눈이 다 변했죠. 연화되면 온도가 높으면 과실이 물러지고, 그 다음에 저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산도 새콤한 맛이 줍니다. 2차 생장을 많이 하니까 반질가가 많이 생기고, 수확 직전에 낙과가 자꾸 많아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환경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병해충 방제력을 제가 한 35년 짰는데, 처음 제가 방제를 짤 때 8회로 짰어요. 그럼 충의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래서 10회로 늘렸습니다. 병의 문제, 특히 갈반병 피해가 상당히 심해요. 그래서 또 12회로 늘렸습니다. 근데 5년 전부터는 12회가 좀 어림도 없는, 그래서 14회로 늘렸습니다. 2023년부터 제 처방을 14회로 늘렸어요. 늘린 해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주일 간격, 심지어 비가 많이 와도 5일 간격 막 쳤습니다. 가손이 마르지 않아서 애써지기가 뭐 땅이 젖은 상태 지나니까 막 골이 다 젖을 정도로 쳤어요. 연막하니까 20번 쳤더라고요. 저도 대박이었어요. 보통 한 4천만 원 나오던 밭이 1억 2천만 원까지 나. 사과가 턴저병 걸려 다 빠져버리니 이파리가 없고 사과만 다랑다랑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이 사과가 40만 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어땠어요? 후지도 22만 원, 23만 원 했습니다. 120자 한 차를 가져가면 돈을 1,500만 원 해 가져오는 거예요. 90년도, 2000년도 한 차 가면 가져오는 게 400만 원 전후 가져왔어요. 1,500만 원씩 가져오면 몇 배입니까 도대체? 이게 최근에 사과의 가격 시세의 변동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봄이 10일 정도 여름 쪽으로 갔죠? 10월 한 20일 되면 날씨가 선선해져 있는데 11월 5일, 10일까지도 온도가 안 떨어져. 또 한 10일 성육에 늘어났어. 그러면 20일이 길어졌기 때문에 농약을 요즘 10일에 한 번 정도 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저절로 2번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14회 방제력에서 16kg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사과 농사를 잘 짓는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문경 경우인데 농약 살포 횟수가 평균 18회가 나와요. 아주 꼼꼼하게 잘 하시면 거의 20회 가까이 나와요. 제가 느낀 건 똑같습니다. 저도 농사 짓는데 이제까지 약을 20회 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난해 18회 쳤습니다. 그렇게 치지 않고는 좋은 사과를 수확할 수 없어요. 그 원인이 이 온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절로 2회 정도 늘 수밖에 없는 거. 그 병은 갈반병, 견문이세병, 탄저병 등이 저게 전부 다 고온 다습에 생긴 병들이거든요. 충은 적산 온도에 따라 온도가 높으면은 발생 횟수가 1년에 4번 내지 5번 생기는 순나방도 지금은 6번 내지 7번 생깁니다. 응애가 보통 8 내지 10회 생기는데 이제는 12회 정도 생겨요. 온도가 높으니까 빨리 돌아갔어. 이렇게 하면은 약을 더 많이 늦게까지 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12회 방제할 때는 8월 말에 약을 살충제고 살균제 다 끊어라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그래 딱 치고면요 사과 수확할 거 20%도 안 나옵니다. 지금 뭐 건드리지? 완전히 다 건드려. 그래서 요즘은 10월 5일 전후까지 약을 쳐라. 순나방, 그 다음에 여러분 갈색나게 매미총 그때 안 치면은 순 짧게 나가면 다 가면 산란해 나면 다 죽습니다. 그게 착화시키기 어려워요.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재배 양식도 짧게 자라는 품종, 대표적인 시나골드, 홍로 이런 거는 꽃이 피는데 짧게 꽃이 많죠. 이런 품종으로 바꿔야 돼. 색이 잘 나니까 이제 파란 사과나 노랑 사과 쪽으로 눈을 돌려서 색내는데 좀 벗어나자. 뭐 색내기 위해서 잎 따야 되지, 반사 필링 깔아야 되지, 이 고생 그냥 좀 하기 싫다. 그래서 갑자기 시나골드가 확 늘어나버려. 소비는 아주 못 따라하는데 생산하는 사람이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소비자는 그만큼 소비량이 너무 못 늘어나니까 가격이 지금 금년도부터 이렇게 조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죠. 과거에는 꼭지인데 이렇게 터졌죠, 그죠? 부자 같은 경우. 이제는 보십시오. 옆으로 터져버려. 특히 외상사과에. 사과 농사 잘 지었잖아. 잘 달리는데 터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생기지 않는 가손이 없습니다. 30년, 40년 된 고목도 상당히 가면 터져 있어요. 특히 외상사과는 더 심해, 모래땅에. 5년, 6년 된 거. 잘 달았는데 이게 터져버려. 이게 지난해 고온에 의해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주는 거죠. 과거에는 오전에 주라고 했는데, 이제는 오전에 2시간, 오후에 1시간 나누어 주라. 건습의 차가 적게 해주라.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라. 여름 전쟁을 하지 말고 잎 속에 과실들이 가려지도록 해라. 여름 전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뿌리의 양이 적은 외상사가 특히 심하니까 배수라든지 이걸 잘해서 뿌리가 넓게 퍼지도록 해라. 이 터질 때도 어땠어요? 비가 오니까 갑자기 확 터져버리죠. 평상시 물관리를 잘해서 일정한 수분을 유지하면 이게 비 터지는 게 훨씬 줄여줄 수 있다. 일소가 햇빛에 대는 거고, 정상계수가 6.5를 이상 넘으면 문제가 있죠. 토생재배. 풀을 키우면은 온도가 가속 내에 많이 떨어지죠. 이런 대응방. 생육기 여름에는 매일 물을 주는 게 원칙.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 주는 방법은 봄에 일찍이는 온도가 좀 지온이 높아지고 난 후 11시 전후 돼서 한 1시간 정도. 5월 이 시기 같으면은 1시간 반 내지 2시간. 비가 오면은 토질에 따라 틀리겠죠. 점유성이 강하면 5일 정도 안 좋대요. 배수가 잘 되는 땅에서는 3일, 4일 되면은 물 주는 시간을 1시간 정도 이렇게 조정하죠. 6월달 되면은 1시간 반
반 내지 2시간. 6월 말이나 7월 달 되면 거의 3시간 정도. 비가 오면 물론 물을 끊어야 되죠. 당연한 거죠. 제가 물을 주란 것은 적어도 가뭄이 오고 비가 온 지 한 열흘 정도 지나서 물을 줘야 되는 시점에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정확한 것은 토양 계측기를 꽂아놔놓고 판단하는 게 좋은데, 농사 오래 지면 비 온 지 며칠 됐으니까 내 땅은 물 줘야 된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타이머를 다 달아놓습니다, 요즘은. 물탱크에 물이 떨어지면 저절로 물이 탱크에 차게 하고, 거기다 타이머를 설치해서 요즘 같으면은 한 8시부터 물이 들어가게 하죠. 광합성 1시간 전에 물을 주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물을 주면 식물 잎이 어떻게 펴지죠, 그죠? 펴지면 햇빛을 많이 오잖아요. 그 온도가 앞에서 얘기했죠. 한 20도에서 24도 정도에서 양분을 제일 많이 만든 조건이라 했죠. 이때 고온도에 잎이 최대한 펴져져 있어야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미 26도를 넘었으면 또 28도를 넘어서 하면 완전히 광합성 못 합니다, 사과는. 그래도 26도까지만 그래도 광합성을 해요. 제일 잘하는 온도는 22도에서 24도예요. 요 조건에서 물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탄수화물을 만들 때 뭐예요? 수분이 증발돼야 광합성을 해서 동화산물이 남잖아요. 수분이 충분히 있어야 동화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겁니다. 사과에 저장할 수 있는 양분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과실이 잘 크지요. 광합성 하기 1시간 전에 물을 충분히 주고서 광합성 할 수 있는 호조건이 되면 그때 수분 증발이 충분히 되도록 해주는 것이 모든 양분이 막 빨아 올리는데 좋다는 얘기. 물농사가 반농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물은 필요할 때 반드시 줘야 됩니다. 우리 반사필름가는